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불렸던 바이엘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바이엘 레버쿠젠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뭐 이게 스코어도 스코어입니다만 사실 경기 내용 면에서 완전히 바이엘 레버쿠젠이 뭐 전술이면 전술, 선수들 개인의 기량이면 기량, 경기 운영이면 운영 모든 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압살했습니다. 물론 두 팀 모두 이탈자가 좀 많이 있고 컨디션적으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부상자들도 있고 또 각 그 대표팀 차출됐거나 막 돌아온 선수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고민이 많았던 게 느껴지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었어요. 일단 레버쿠젠은 제로톱으로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아들리하고 비리치 선수가 위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커가 아니었고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 공격 수비할 때는 압박 많이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양쪽 측면에도 오늘 특히 이제 왼쪽 그리말도 오른쪽 그 프림퐁이 바이엘 레버쿠젠의 일종의 디폴트잖아요. 이 두 선수가 정말 양쪽 측면에서 분데스리가를 지금 씹어 먹고 있는데 뜻밖의 알론소 감독이 프림퐁을 선발 뺐습니다. 그리고 스타니시치를 넣었어요. 스타니치는 사실 사이드백도 볼 수 있지만 센터백에 가까운 선수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무엇보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에 참 생각 없이 임대를 보냈다고 욕을 많이 먹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파바르도 이적을 시켜버리면서 사실상 센터백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어떻게 보면 에릭 다이어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겨울 이적 시장의 상황도 스타니시치를 만약에 임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굳이 영입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스타니시치 이번 시즌에 레버쿠젠의 주전이 아닌 이 선수를 프림퐁을 빼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윙백 자리에서 3백 쓰니까 레버쿠젠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오늘 상대의 왼쪽 공격을 완전히 봉쇄를 했고요. 무엇보다 팀의 선제골, 이날 결국 결승골이 된 그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도 이 스타니시치가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알론소 감독이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모티베이션 차원에서도 스타니시치를 굉장히 잘 써먹은 거죠. 바이에른 뮌헨이 자기를 임대 보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른 선수들 영입을 하면서 자기의 기회를 안 준 것에 대해서 물론 골 넣고 세레머니는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통쾌하지 않았을까 싶고 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전술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포백 쓰는 팀이죠. 센터백 2명 쓰는 팀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파메카노가 부상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다이어가 나왔어요.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다이어가 나왔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3백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섰고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센터백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측면에 대한 대비 차원이죠. 왜냐하면은 바이엘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 전체적으로 팀이 짜임새가 있지만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게이루를 왼쪽 윙백으로 쓰질 않고 샤샤부이를 왼쪽에다 놨어요. 샤샤부이가 최근에 이제 오른쪽 윙백 자리에 오른쪽 풀백 자리에 쓰려고 이제 갈라타사라이에서 데리고 온 어린 선수죠. 그리고 마즈라위를 오른쪽 윙백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썩 훌륭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김민재 선수한테 오늘 부담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3백인데 왼쪽 센터백이잖아요. 오른쪽엔 에릭 다이어, 왼쪽에는 샤샤부이. 다 호흡을 새로 맞추는 선수들이야. 그리고 3백을 또 잘 안 쓰는 팀이야.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게다가 경기 초반부터 수비 파트너들 에릭 다이어는 오늘 여러분 잘했습니다. 뭐 실수가 없진 않았지만 우파메카노보다는 훨씬 잘했습니다. 우파메카노 전반전부터 정말 똥 많이 쌌고요. 노이어도 오늘 실수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좀 컸고요. 그러니까 에릭 다이어가 잘했다는 거,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평소에 비하면 실수가 적었으니까 에릭 다이어에게 큰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0으로 패했다는 게 바이에른 뮌헨 오늘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 앞쪽에 고레츠카하고 파블로비치가 중앙 미드필더로 섰는데 완전히 뭐 상대 자카하고 안드레한테 잡아먹혔고요. 그러니까 키미가 부상에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후반 좀 늦게 투입이 되는데 아무튼 전반 8분에 다이어 실수, 전반 10분에 우파메카노 실수, 전반 11분에 노이어 실수, 그리고 전반 17분에 김민재가 호수비를 보여줬는데 그 뒤에 이어진 상황에서 스로인을 빠르게 이제 레버쿠젠이 전개하면서 반대쪽에 있던 스타니시 선수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분위기가 좀 기울기 시작을 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회심의 전술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3백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완전히 휘둘렸고요. 레버쿠젠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촘촘히 가져가면서 해리 케인을 뭐 사실상 완전하게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이날 이제 풀타임을 뛰었는데요. 해리 케인이 이날 90분 동안 패스를 10번 했습니다. 90분 동안. 정말 충격적 아닙니까? 그리고 90분 동안 볼터치가 18번이에요. 슈팅 한 번 했는데 그나마 블록슛이어가지고 골대까지 가지도 않았고 상대편 박스 안에서 볼터치 2번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거의 뭐 허수아비 같은 경기를 한 거죠. 물론 상대 이제 조나탄 타가 수비를 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케인에게 전달되는 패스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경기 막판에 가서는 사네를 내려가지고 자네가 6번 자리에 와가지고 막 빌드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별의별 걸 다 했는데 뭐 그럴 때마다 한 방씩 얻어맞으면서 후반 5분에 그리말도에게 골 먹었고요. 또 후반 추가 시간에는 2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코너킥이 나오니까 누구냐 마누엘 노이어가 헤딩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잘려가지고 넘어가서 프림퐁에게 바로 골 먹었습니다. 골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카자네 기적 때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넣었던 그 골의 느낌으로 그렇게 좀 골을 먹었고 그러면서 0대 3으로 됐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경기였고요. 내용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부분에서 모두 기록을 보면 일단 뭐 AI 평점은 김민재 선수는 잘 받았습니다. 7.0점이면 전체적인 기록 차원에서 너무 좀 처참한 그런 경기였고요. 자, 이게 오늘 주요 기록입니다. 점유는 바이에른 뮌헨 61%, 레버쿠젠 39%.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90분 동안 기대 득점이 0.57골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레버쿠젠은 그 한 3배 정도 되는 1.36골인데 훨씬 능가하는 3골을 넣었고요. 슈팅 숫자 14대 9. 충격적인 거는 유효 슈팅이 8대 1입니다. 그나마 후반전에 유효 슈팅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90분 내내 유효 슈팅 하나밖에 만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겼으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레버쿠젠이 무패 행진 이어가면서 승점 차를 5점 차로 오히려 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 한 경기도 안 졌고 정말 엄청난 페이스 아닙니까? 실점도 14실점밖에 안 됩니다. 21경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오늘 경기에서 짐으로써 사실상 뮌헨의 올 시즌 리그 우승은 아직 경기 많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물 건너갔다. 승점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경기가 맞대결이잖아요. 여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의 12연속 우승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레버쿠젠이 추가 시간에 프림퐁에 3대 0골 나오면서 선수들이 거의 진짜 무슨 뭐 대회 우승한 것처럼 좋아했는데 그럴만한 정말 그게 이해가 가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고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변화를 준 것이 다 제대로 먹혔고요. 레버쿠젠은 바이에른 뮌헨은 일단 스타팅 라인업 짠 것부터 해서 잘 먹히지 않았는데 제가 의아한 거는 하프타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뭐 양쪽 샤샤부이하고 마즈라위를 후반전에 조금 위치를 바꾼 거 정도 말고는 교체 카드도 전혀 뭐 소용이 없었고 그야말로 참담한 패배였고 레버쿠젠이 왜 올 시즌 자신들이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겐 정말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봤던 것처럼 축구에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여러분 선수들의 몸값을 비교해 보면 모든 포지션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지는 포지션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은 팀입니다. 물론 올 시즌에 그 키카 평가도 그렇고 올 시즌에 보여주는 선수들의 기량을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포지션 분명히 있지만 몸값이나 가치로 봤을 때 개별 선수들의 합은 바이에른 뮌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흐라데키, 탑소바, 조나단 타, 인카피에, 스타니시치, 자카, 안드리히, 그리말도, 텔러, 비르츠, 아들리 요 조합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3대 0으로 셧아웃 시키는 이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김민재 선수는 뭐 큰 실수 없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릭 다이어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파메카노가 실수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선수의 실수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겐 충격적인 결과고, 야 투엘 감독으로 어떻게든 올 시즌을 끝내겠다라고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기사를 제가 그 독일 기사를 봤었는데, 야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됐고, 이제 챔스 말고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없었다.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는 올 시즌도 우승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아무튼 김민재 선수 정말 힘든 일정 마치고 가서 풀타임 막판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였는데 좀 고생 많이 하셨고, 하지만 팀이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극복이 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주중에 라치오 원정, 네, 챔피언스리그 라치오 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훔 라이프치히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버쿠젠 아직까지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리그 우승 경력이 없는 팀인데 올 시즌에 사비 알론소 체제에서 우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스타니시치 오늘 개인적으로 MOM 같습니다. 네. 친정팀 상대로 정말 엄청난 경기를 했고요. 자, 레버쿠젠 3대0 승리. 네, 분데스리가의 정권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